네, 이번 시간은 7장 제어문 중에서 두 번째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어문은 앞에서 제 상황과 행동이라는 이제 두 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할 건가, 이게 제어문이고요. 이제 반복문도 제어문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행동은 우리가 하고 싶은 반복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복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포문과 while이 대표적인 반복문인데요. 먼저 포문부터 보면 이 구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for라고 써주고 괄호 안에 두 가지 이제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in을 이제 중심에 두고 뒤에는 이제 반복할 범위, 그리고 in 앞에는 그 반복할 변수. 이게 무슨 말이냐? 뭐 1부터 10까지 더하겠다 그러면은 요 범위가 1부터 10이 되겠고요. 반복할 변수는 어떤 이제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요 값을 하나씩 꺼내서 저장해주는 어떤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들을 받아서 그 변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어떤 특정한 명령문들을 쭉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예를 각각의 이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간단한 코드인데요. 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별을 5번 찍는 겁니다. 5번. 5번 찍으려면은 일단은 이제 범위를 1에서 5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1에서 5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여기 범위를 지정하는 곳이라 했죠. in 뒤에. 그리고 이 범위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서 저장할 변수 i를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꼭 i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j 아니면 뭐 스타라고 이제 꼭 한 글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i나 jk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i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포문이 딱 들어와서 처음 실행이 되면 범위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겠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거를 꺼내서 i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뭐 i를 쓰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명령문이 실행되고, 그럼 이거 하나가 찍겠죠. 그리고 나서 끝났으면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 하나를 썼으니까 그 다음 거를 꺼내 가지고 다시 i에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포문 안에 명령문을 실행을 합니다. 하나가 또 찍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조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거를 i에 넣고 계속 반복을 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5를 넣고 나서 실행을 한 다음에 가보니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포문은 이렇게 범위만큼 반복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가지 범위와 요 범위에 있는 값을 꺼내서 저장할 변수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직접 요 i를 명령문에 사용하는 예인데요. 요 범위는 뭐죠? 6에서 10. 6에서 10이 범위가 되겠고, 그러면 하나씩 꺼내서 이제 i에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i가 이제 6부터 시작하니까 6이 돼서 여기 처음 값이 여기 프린트가 되면 6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값인 7이 다시 들어가서 출력이 되면 7, 끝나면 다시 범위에서 그 다음 값을 꺼내면 뭐 8, 9, 1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이건 간단한 예제니까 실행은 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같이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9구단을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9구단. 그 중에서도 2단. 출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2 곱하기 여기 이제 우리가 출력할 어떤 값이 되겠죠. 는 결과 이렇게. 그리고 2 곱하기 그러니까 뭐 이게 1이면 1, 2면 4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9는 18까지 이렇게 총 9개의 명령문을 이제 실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결과를 생각해 봤을 때 바뀌어야 되는 값이 요 자리죠. 요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여서 이제 요부터 설명드리면 cat 함수를 쓴 겁니다. 이제 프린트문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을 합쳐서 출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cat 함수를 썼고요. 출력하는 우리가 고정으로 사용할 부분 2 곱하기 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문자열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될 부분 변수를 이제 직접 넣어주고요. i라는 거를 그것도 고정될 거죠. 고정 문자열 넣어주고 결과 이렇게 해당하는 2 곱하기 i 이걸 넣어주고 요거는 이제 줄 바꿈을 해줄 때 이렇게 줄을 바꿔줘야 되죠. 결과가 끝날 때마다 줄을 바꾸겠다. 백슬러시는 여기 엔터 위에 보시면 원화 표시 누르면은 요게 이제 그려지고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줄을 바꾸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걸 아시면은 이제 구구단을 쉽게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뭐가 될까요? 포문에서. 네, 그렇죠. 여기 요만큼 이제 1부터 9까지 우리가 변화시켜 줄 거기 때문에 범위는 1에서 9가 될 거고요. 위에 변수를 잡아줘서 뭐 i라고 하셔도 되고 뭐 j라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i라고 일단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여기 i를 쭉 다 써준 거고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일단은 이제 이 명령문부터 그냥 한번 어떤 형태인지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i가 1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출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포문을 돌리면 범위는 포 써주고 1부터 9까지고요. 그 값을 이제 i에 저장하겠다는 뜻이고 요거를 수행해보면 총 이렇게 1부터 9까지의 9번의 요 cat 명령문이 9번 돌면서 9구단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i가 이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은 이제 그 안에 명령문 실행 안 되고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예시는요. 포문과 조건문을 합쳐가지고 이제 어떤 짝수만 우리가 출력을 하는 예제입니다. 1부터 20까지 수 중에서 짝수만 출력. 요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요게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포문에 이렇게 범위로 들어가고 짝수만이니까 여기서 조건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if문 써줬고요. 짝수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짝수는 특징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게 짝수죠. 요 퍼센트 2개짜리 이제 모드 연산인데요. 나머지를 이제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 0이면 짝수겠죠.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게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짝수니까 이렇게 해서 짝수를 구분하는 조건을 넣어주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은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뭐 cat i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뭐 print i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출력되는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결과는 우리가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하고 조건을 구분하는 조건을 잘 찾아주고 그때 하고 싶은 행동을 정의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각자 해보시고 뒤에 조금 이제 복잡한 예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건데요. 요걸 한번 해볼까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반복문을 이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밖에서 출력을 하려면 어떤 요 사용할 변수를 포문 앞에 미리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sum이라는 거를 0으로 값을 주면서 초기 값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이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니까 범위가 1부터 100이 되겠죠. 1부터 100까지 범위를 지정해주고 여기에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값을 하나씩 꺼내서 명령문에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이 안으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를 이제 누적해서 합을 구하는 거를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결과값에 i를 더한 거를 그 다음 결과값에 저장을 해라 이런 뜻인데요. 이전 결과값에 그 다음 값을 계속 더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적한 1부터 100까지 누적한 값을 구하는 명령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행을 해보면 sum에는 1부터 100까지 더한 결과값 5050이 저장이 됩니다. 총 이제 요 안에 있는 명령문이 100번 실행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어떤 sum이라는 변수, 그 포문 밖에서 정의된 변수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 포문 앞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 부분, 포문 밖에서 어떤 그 결과를 계속 유지하려면 포문 앞에서 이 사용할 값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예제인데요. 일단 이제 iris라는 샘플 데이터 셋을 가지고 그 안에 이제 petal length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꽃잎의 길이인데요. 그 petal length 이 부분인데 있는 값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또 특정 길이 이상이면은 이제 레이블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긴 거는 h, 뭐 짧은 건 l, 뭐 중간 정도면 m 이렇게 레이블을 주는 이제 코드를 짤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각 자료마다 각 관측치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의 개수만큼 이 포문을 반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행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이 명령문이고요. nrow 하면은 결국은 행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한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포문의 범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실행해 보면은 150개의 값이 들어가거든요. 150이라는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1부터 150, 그러니까 1행부터 150행까지 이 포문을 돌리겠다라는 이제 의미고요. 요 판단하는 부분은 여기 조건문 if else로 이렇게 조건문을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 레이블을 이제 주기 위해서 포문 앞에서 그 변수를 선언해 줬죠. 여기에 결과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줬고, 그래서 petal length의 값들을 순차적으로 i 이렇게 하면은 이 petal length의 i 첫 번째 1이면 첫 번째 값, 2이면 두 번째 행, 쭉 해서 150이면 마지막 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특정 값을 이제 뽑는 요 코드가 이 부분이고 그 값을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레이블에는 그 해당 행의 레이블에는 l이라는 값을 줘라. 그렇지 않고 5.1 이상이면 h라는 걸 주고 두 조건 다 만족하지 않으면 m이라는 걸 줘라.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요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요 조건문을 수행하면서 레이블을 찾아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해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까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실행해보면 이제 이렇게 5개의 열로 돼 있고 총 행의 개수는 이제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보려면 str 쓰면 되죠. 보면 150개의 관측 시에 5개 컬럼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nrow 하면 이제 행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걸 구해서 nrow에 저장했습니다. 그럼 150이 저장됐고 본문에 이렇게 nrow라는 변수를 써주면 1부터 그 변수, 그러니까 150이죠. 결국 150개의 범위가 1부터 150이라는 범위가 생긴 거고 그거를 i 하나씩 저장하면서 요 안에 명령문을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 결과를 my 레이블에 넣을 거기 때문에 본문 앞에 선언을 해준 거고요. 어떤 이제 길이에 따라서 조건문을, 요거는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1부터 150까지 수행을 하면서 my 레이블에 어떤 값을 저장하게 되고 이걸 결과를 출력해 보면 1부터 150까지 해당되는 그 꽃잎의 길이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이 명령 부분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주는 부분인데요. 벡터 2개가 있죠. 아이리스의 페탈 랭스라는 꽃잎의 길이랑 우리가 방금 구한 my 레이블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로 묶어주는,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걸 출력을 해보면 결과를 이렇게 길이와 그 길이에 따른 레이블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반복문, 포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은 이제 while문입니다. 두 번째. while문도 이제 포문이랑 동일하게 반복해서 어떤 행동들을, 명령문들을 실행을 하는데요.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일단은 while문은 포문은 이제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얘는 몇 번이나 반복이 될지 명확히 좀 모를 때 사용한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제 while이라고 쓰고 안에 비교 조건을 넣어줍니다. 이 비교 조건이 참일 경우에 이 안에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비교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또 어느 비교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 여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코드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아까 1부터 100까지 이제 합을 구하는 예제를 했었죠. 포문에서 그거를 이제 while문으로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while이라고 써주고 어떤 여기 조건을 넣어줘야 되죠. 근데 범위를 포문에서는 직접 줬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진 않고 조건을 넣어줍니다. i가 100보다 작은가. 근데 i라는 거를 어디선가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while 앞에서. y를 우리가 선언을 해준 거고요. 이 조건은 우리가 수동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우리가 결과값을 저장할 sum도 while 앞에서 선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문에서 할 때 했었죠. 누적 합을 구하는 동일하게 어떤 이전 결과에 현재 값을 더해서 다음 결과에 또 사용하는 이 부분 누적 합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포문에서는 자동적으로 이 i라는 어떤 범위 값을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while문에서는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씩 증가시킨다. i에 1씩 증가시켜서 다시 i에 저장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실행해보면 i가 처음에는 1이 될 거고
1은 100보다 작으니까 요 명령문이 실행될 거고, 다시 1에서 1 더하기 1은 i가 2가 되니까 2의 값을 가지고 요걸로 갈 겁니다. 2는 100보다 작죠? 그럼 또 여기 실행될 거고, i는 2니까 2 더하기 1에서 3이 다시 저장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마지막 i가 100이 됐을 때 100은 100보다 작죠? 그럼 또 실행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100 더하기 1이니까 101이 됐을 때 요거가 이제 만족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요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아까 포문으로 한 거와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면서 포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pply 계열 함수인데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이제 명령문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포문이나 while문보다 반복문 속도가 빨라서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apply라고 써주고요. 이 가로 안에 이제 세 가지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할 데이터 셋. 근데 이제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이어야 되고요. 이 자료 구조를 잘 좀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어떤 우리가 할 연산, 하고 싶은 어떤 연산이니까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뭐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sum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mean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지정해야 될 거는 이 데이터셋을 이 어떤 함수를 연산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행방향으로 할 거냐, 열방향으로 할 거냐. 행방향이면 1, 열방향이면 2 이렇게 쓰는데요. 요거는 뒤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이리스 예시인데요. 이렇게 보면 아이리스 이렇게 하면 1열부터 4열까지만 쓰겠다는 의미죠. 보면은 행은 다 선택하고 여기 4개의 지금 컬럼이 선택이 됐는데 1, 그러니까 행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우리가 연산은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 행방향이면 이제 이 반복문을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행방향이면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가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행방향인데 그 해당하는 행의 값을 하나로 보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 값을 가지고 요 함수에 넣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결과값이 나오겠죠. 첫 번째 행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고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갑니다. 똑같이 전체를 함수에 넣어주고 값을 구하고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행까지 이 함수의 값을 넣어서 결과값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리스가 이제 150개의 행이라고 했을 때 결과도 행 개수만큼 150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열방향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반복문을 이렇게 열방향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요 전체 요 열에 해당하는 값을 요 함수에 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값을 다 넣어서 평균을 구하고 다 구했으면 그 다음 열로 넘어가서 똑같이 이 평균을 구하고 그래서 총 이제 요 결과는 열의 개수만큼 지금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방향으로 하는 거는 이 어떤 관측지, 행에 있는 관측지를 기준으로 그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고요. 열방향은 어떤 컬럼의 특성, 그러니까 컬럼을 기준으로 이 컬럼의 평균 값을 구한 겁니다. 차이가 있죠. 값을 우리가 똑같은 연산을 하더라도 의미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잘
뜯어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제 반복문을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